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속도와 가속도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또 이제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잘 하죠. 예, 열심히 잘 하다가 여기까지는 열심히들 다 하는데 나중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리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쌤하고 잘 요걸 내용을 이어가면서 이 개념을 잘 익히도록 하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물리 재밌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물리를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물리 1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요 세 개를 거기다 좀 적어놓고 요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 변화. 물리는요. 변화를 우리가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과학이라고 하면 그죠? 자연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그걸 이제 분석하고 파헤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만 있다고 한다면 전혀 그러한 어떤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서 봤던 시간 측정이라는 것도 뭐냐면 태양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변화가 되되 반복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규칙성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결과라는 겁니다. 물리는요. 결과를 중시합니다. 이거는 물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좀 비인간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자연 현상을 분석하잖아요. 우리 세상, 인간 사는 세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 과정이 중시돼요? 아니면 결과가 중시돼요? 결과가 중시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비인간적이라서 그래도 과정을 중시하다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사회가 정말로 과정을 중시하나요? 그래서 이제 친구와 부모와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는 결과만 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봐주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만을 본다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분석이라는 거는 나누어서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생님이 그 오리엔테이션 얘기했던 큐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깔끔한 방법이죠. 사람들은 다 무시했지만 여러분 다시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것만큼 훌륭한 방법이 없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없이 그냥 외우려고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물리가 어렵다고 하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암기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암기적인 지식이 여기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 물리는 이 암기적인 요소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과정이 좀 바뀌면서 암기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간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아까 봤던 1단원 우리 지난 시간에 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물론 그 뭐 이제 뭐 입자, 기본 입자 이런 것도 약간 암기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외우려는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수업에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거는 뭐 이해라기보다는 암기적인 요소다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건 암기적인 요소니까 암기가 필요해요. 그 말 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암기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아시겠죠? 외우지 않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물리량이라는 거거든요. 물리량. 물리를 다룸에 있어서 기본적인 양이에요. 양. 어렵습니까?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면 편하냐? 잘 보세요. 너 얼만큼 살았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할래요? 뭐 많이 산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적당히 살았어. 그러면 도대체 그 적당이라는 게 얼만큼인지 딱 느낌이 안 오죠. 너 몸무게 얼만큼 나가? 너 얼만큼 뭐 무게 나 그랬을 때 뭐 글쎄 나 좀 나가는 것 같아. 그 나가는 게 얼만데? 그렇죠?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양이란 걸 뭘로 표현하면 좋냐? 그렇죠. 숫자로 표시해주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리하면 막 수학 이렇게 하는데 수학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이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면 느낌이 빡 온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아까 너 얼만큼 살았니 했을 때 18살이야. 여러분 지금 고2니까 끝. 더 이상 모은 말이 필요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 주민증 나오겠네요. 축하합니다. 예. 좋죠? 예. 좋을 것 같죠? 자, 어떻든 간에 이런 거. 너 몸무게 얼만큼 나가? 적당히 나가. 얼만큼? 60이라는 숫자를 딱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얘기를 해주면 그 순간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리량이라 하면 뭐냐면 말 그대로 양이에요. 양. 다. 이런 양. 덩어리들. 양. 되겠죠? 그래서 보면 길이, 질량, 시간, 속력, 에너지, 일,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다 양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모든 거를 양으로만 해결했을 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불편한 점도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용주인데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벽돌을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벽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를 옮기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0개를 옮겼어요. 10개를 옮겼어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벽돌 10개를 여기로 옮겼어요. B라는 사람도 여기서부터 10개를 옮겼어요. 그럼 물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결과라 그랬죠. 그럼 이 결과는 똑같죠.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오케이.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10개를 옮겼는데 얘는 5분 만에 옮겼는데 B라는 사람은 1년이 걸렸네.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은 이제 일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지만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돼요? 아니면 욕을 해줘야 돼요? 이거 10개 올리는데 1년이 걸려. 즉 쉽게 말하면 양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질적인 개념도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돈을 줘요? 결과가 똑같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질적인 개념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 질적인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방금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일은 무슨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은 경우 이거를 다 똑같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일의 효율을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뭘로 했냐면 시간으로 나눠줬죠. 기준으로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걸 뭐라 그랬냐? 일의 효율이라고 했습니다. 일률이죠. 즉 시간이 같은 일을 했을 때 얼만큼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일의 효율은 높아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됨으로 해서 뭐냐? 얘는 더 이상 양적인 개념에서 뭘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질적인 개념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이에요.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인데 이러한 양들의 조합을 우리가 해가지고 질적인 개념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양과 질을 우리가 동시에 보겠다. 우선 기본은 양이지만 양과 질을 동시에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적인 하나는 이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얘는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 양이 얼마만큼 시간 안에 결과가 만들어졌느냐. 즉 이 시간이라는 거에 들어가면 이것은 강도가 돼요. 강도. 세기.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강도 있겠느냐, 얼마큼 세게 했느냐 이거죠. 아까 5분 만에 10개 옮기는 거랑 1시간 만에 10개 올리는 거랑 일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 강도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지만 이동거리,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데 이동거리예요. 여기서부터 100m까지 이동했어요. 근데 하나는 10초가 걸렸어. 빠르네. 그렇죠? 하나는 1시간이 걸렸어. 그럼 이거의 어떤 양은 똑같아. 결과는 100m 이동한 건 똑같지만 그 질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질을 찾는 게 바로 시간으로 우리가 요거를 구분해주게 되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요거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뭐다? 강도가 된다 그랬죠. 강도. 그렇죠? 도둑이 아니고 자, 세기가 되는 겁니다. 세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얼만큼 이동 거리를 얼마나 강하게 이동했느냐. 이걸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뭐죠? 빠르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가 세다 그러면 뭐다?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다예요. 양적인 개념과 질적인 개념.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길이, 질량, 시간, 속력, 에너지 다 양적인 개념이고요.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역시 양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양이에요. 항상 양. 그래서 크기 있고 크기 있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또 하나의 질적인 개념을 포함시키자. 그래서 여기에는 방향이란 개념, 질적으로 방향이란 개념을 추가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순전히 양만 살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위치 같은 거 대표적으로.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봐. 학생 여기서 우체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그 우체국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양만으로 해결이 안 되죠.
여기서 100m만 가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머니는 100m란 곳은 보세요. 여기가 할머니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도 100m지만 여기도 100m고 여기도 100m예요. 그럼 이렇게 삥 둘러서 그렇죠? 여기를 다 왔다 갔다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체국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거 뭐 할머니가 인공위성입니까? 할머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체국 찾기 전에 돌아가셔요. 그렇죠? 돌아가시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00m를 가시되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라는 방향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해 줌으로 해서 양적인 개념이 훌륭하게 질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양과 질은요. 원래 물리에서는 양질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개념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위치란 것은 변이란 것은 속도란 것은 가속도란 것은 힘, 운동량인 것은 당연히 물리량이기 때문에 양이라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그 기본보다 플러스해서 질적인 개념을 더 추가한 내용이다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또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아까 했던 거를 우리가 영어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리라는 과학이라는 거는 어디 학문이죠? 오리지널이 어디예요? 유럽 학문이죠. 뭐 뉴턴, 아인슈타인 다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뭐 라브하이제니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 유럽에서 근간이 된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서양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공통어는 영어, 그렇죠? 요즘에 이제 공통어는 영어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렵게 생각해서 아까처럼 위치, 뭐 가속도 한글로 나타내면 쉽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영어식으로 나타내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이론 같은 체계를 성립할 때 한글로 좀 세워주면 그렇죠? 우리는 편하고 다른 외국 친구들은 좀 골탕 먹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 원소 기호도 수소. 이거 왜 H로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하이드로겐이거든. 얘네들이 그냥 수소가 이건데 헬륨은 뭐 이거고 그렇죠? 뭐 리튬. 그럼 앞자만 딴 거예요. 원소 기호라는 거. 그럼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우리 과학자들이 이런 체계를 잡았다. 그럼 원소 기호 바뀌었죠. 수소 뭐겠어요? 이거예요. 헬륨, 리튬, 그렇죠? 베릴륨. 원소 기호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 애들은 과학 어려워요, 물리 어려워요. 이건 무슨 그렇죠? 외계인 언어입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F는 ma라는 것도 힘이란 건 force고 mass 질량이고요. 가속도 acceleration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만약에 근간이 잡혔다면 힘은 어떻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한글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것들이 막 주구장창 써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내용이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치기 바랍니다. 그냥 앞자만 딴 것뿐이고 여기서 보면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양만 표시되어 있는 것들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양적인 내용에다가 방향을 더 추가해서 질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거를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려줘요. 방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더 위에다 덧대주면 방향의 의미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칼라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벡터, 스칼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둘 다 양이니까 양이자 양. 그래서 스칼라양, 벡터량. 그래서 얘는 뭐 양, 둘 다 양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얘는 방향을 더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만 살펴보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변이나 가속도, 뭐 저기 속도 요것만 구분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 벡터하고 스칼라를 구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물리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정도니까 요것만 감을 좀 잘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선생님이 변화 결과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물리에서는 변화가 되는 거를 관심 있어 한다고 그랬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뭐 일기예보도 이렇죠. 뭐 주구장창 날씨만 맑다던가 주구장창 비만 내린다. 이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어떨 땐 맑았다, 어떨 땐 뭐 바람이 불었다. 막 이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로? 양으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 나타냈다는 개념입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여러분 물리하면 수학 이래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량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기호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그
경기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90이겠고 뭐 예를 들어 60이고 자 여기 세타 자 세타 있습니다. 자 세타는 라고 질문해서 그럼 뭐죠? 30도 그렇죠? 세타는 30도 이거 뭐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요거를 각도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에요. 이제 이런 거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EBS 딩동댕 유치원 애들한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봐요 하면서 이거 물어내면 어떻게 되죠? 애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이 풀 수 있는 문제냐 이러면서 이게 뭐냐고 막 애들 막 폭동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이제 아무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그냥 표시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말로 길게 하는 거 진짜 복잡하고 귀찮거든요.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거는 뭘 나타낸다? 자, 어떻게 읽냐면 요거를요.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 그리고 요거는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으로 요거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S라고 표시했으면 여러분 요거 이동 거리를 주로 S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동 거리의 변화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V라고 했다. 그럼 이거는 속력의 변화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화살표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면 벡터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속도의 변화가 되겠고. 뭐 이렇게 해서 A라고 하면 가속도의 변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떠냐? 변화기 때문에 어떤 그 변화의 양이죠, 양. 얼만큼 변했는지의 양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얼만큼 변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몇 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이 이제 15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1990년생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1990을 빼주면 이때는 뭐 만 뭐 이런 거 빼고 그럼 여기 나오는 숫자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나이라는 거죠. 요 변화량, 요 차이의 양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요 델타라는 것은. 그래서 요 기준. 자,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 거리에서 나중 처음 속력을 속력이란다. 처음 거리를 빼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자 마찬가지로 이 변화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중, 쉽게 말하면 현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이전, 과거 처음을 빼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A의 나중에서 A의 처음을 빼주면 되는 거고. 요거예요. 요 차이를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기호의 의미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뒤에서 빼주는 건 뭐냐? 다 기준이에요. 기준. 아까 봤을 때 1990을 빼줬죠? 1900년을 빼면 안 되지 무슨 얘네들이. 자, 이게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작된 기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을 뒤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기서 튀어나오는 그 숫자의 양이 나오겠죠? 그것을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기본 차근차근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이동거리와 변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로 양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도 다 썼어요. 문제없이 썼던 내용들인데 물리를 배우다 보니까 양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념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변이라는 게 하나 새로 나와서 똑같이 쓰는데 여기에 화살표로 방향이 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항상 직선상의 최소거리. 이게 무슨 말이냐. 벌써 물리의 냄새가 막 폴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요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도착점인데 자 어떤 사람이 막 왔다 갔다 아까 할머니가 아직도 못 찾고 계셔. 우체국 어떻게 해 할머니.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동거리는 뭐예요? 할머니 이동거리는. 100m를 좀 이렇게 바로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길로 가셨다 절로 가셨다 하니까 이거를 다 더한 거가 실제로 이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던 거리의 개념이에요. 근데 물리에서 이제 변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결과라 그랬죠. 화끈하다니까. 다 필요 없어. 시작점, 끝점 그냥 연결해준 요거가 바로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리는 결과라 그랬잖아요. 벌써 결과만 보겠다. 뭐 이리로 가든 뭐하든 어떻든 여기서 여기 도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되겠죠? 예, 그래서 변이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는 항상 직선상의 최소 거리라고 얘기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거리와 변이 좀 구분하면 되겠고요.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 그렇죠. 거리라는 것은 실제로 이동한 그 거리의 양을 다 더한 거가 되겠고 변이라는 것은 결과만 따져보는 거다. 그리고 방향까지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를 표시하면서 방향까지도 표시한다. 질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이 물리 선생님들이 화나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물리 선생님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뭐 벌을 줄 때 운동장 10바퀴 뛰어 그러면 이제 막 여러분 운동장 10바퀴 뛰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리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야? 네가 뛴 변이는 0이야. 막 정말 이상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원운동 같은 경우 실제로 이동 거리는 이렇게 한 바퀴 뛰었습니다. 그럼 이 거리를 다 더해야 되죠. 그런데 변이로 따지면 여기 출발점이고 돌아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0이에요. 0. 변이는 0. 시작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이가 없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물리 선생님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 변이에 대한 내용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속력과 속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에 대한 개념은 살펴봤었죠. 속도가 뭐예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벌써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시간분의 거리. 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암기했다는 거예요. 속력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 이게 나와야 돼요. 뭐예요? 빠르기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시간분의 거리.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암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을 외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속력이라는 개념은 자, 결국엔 뭐냐면 이동 거리라는 것의 변화량이에요.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 이만큼의 그 거리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 변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변화를 생겼을 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갔을 때 똑같은 거리 100m를 갔을 때 누구는 10초 만에 가고 누구는 뭐 1년 만에 가고 이 질적인 개념을 안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질적인 개념을 따질 때 가장 확실한 건 뭐다? 그렇죠. 기준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간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남아주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뭐다? 얘는 강도가 된다 그랬어요. 세기. 이건 뭐냐면 이 이동 거리, 시간하면 이 거리의 변화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얘가 이만큼 변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렸어. 그러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빠르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거는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 이걸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다 느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 속도란 건 뭐냐면 똑같은 건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동 거리가 아닌 변이의 변화량이에요. 변이의 변화량. 그거에 어떻게 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의 강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세기를 보겠다는 거. 그래서 시간으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주게 되면 그때 얼만큼의 그 변이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죠? 그걸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크면 클수록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이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이 거리의 변화량이 만약에 적다 그러면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벡터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속력이란 거. 근데 여기는 방향까지 포함되는 거죠. 여기는 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질적인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게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지우고 한번 설명할게요.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미 여기서부터 얘가 더 질적인 개념이에요. 방향이란 포함이 더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줌으로 해가지고 강도를 표시하면 얘네들보다는 요 두 물리량, 자, 요걸 이렇게 지워서 얘기해야 되겠다. 요 두 물리량을 비교했을 때 요거라는 것은 아까 거리보다는 시간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더 질적인 개념이 된 거고요. 이거 역시 또한 더 질적인 개념이 된 거죠. 아까 벽돌 얘기 생각해보면 되죠.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냥 단순히 그 변화의 양만 보는 게 아니라 강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세기를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빠르기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뒤에서도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또 보여줘.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또 하나의 강도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속도도 변한다는 거죠. 혹은 속력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의 변화량도 더 질적인 개념. 이게 이미 질적인 개념이에요. 위치의 변화를 시간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좀 더 질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걸 또 시간으로 더 우리가 기준을 삼아 버리면 가속도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속도의 변화가 0에서 100km 자동차예요. 100km/h까지 가속이 돼요. 근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얘는 3초가 걸렸어. 시간을 잰다는 거는 범위 질적인 개념이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100km/h로 가는데 얘는 30분이 걸렸어. 그럼 어느 자동차? 야, 이거 엔진 뭐 대단한데, 그렇죠? 빵빵 좋은 차. 벌써 강도가 강한 거, 강력한 엔진 이런 의미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뭐 카트니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면 바로 질적인 개념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훌륭한 툴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평균 속도인데 그러면 요거의 변화예요. 그렇죠? 지금은 속도기 때문에 변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뺀다 그랬죠. 기준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도 처음, 시작 이렇게 뭐 0부터 재면 당연히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고 얘도 0에서 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속력 구할 때 이런 거 계산했었잖아요. ST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0이 생략된 거예요. 0 뒤에 기준이 그냥 다 처음부터 0부터 시작했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평균이란 거는 어느 시간 동안 쉽게 말하면 이 시간 간격을 어디를 둬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 넓게 잡아도 좋고 좁게 잡아도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잡는 걸 우리가 평균이라 그러고 그럼 순간은 그 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순간. 그럼 1초와 1초 사이의 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0.00001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초와 그 다음 순간은 예를 1.000000001초다. 이렇게 되면 요 둘의 차이를 두게 되면 굉장히 정말 시간 간격이 좁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 간격을 똑같은데 거의 0에 가깝게 이 차이를 굉장히 작게 잡아두면 그건 우리가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그래프상으로 선생님 다음 시간에 그래프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변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빨간색으로. 그런데 A점하고 B점에서의 지금 평균 속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즉 S1은 결국엔 A에서 B까지는 S1에서 S2까지 변한 거예요. 이 차이는 이 양만 보게 되면 그렇죠? 그때 시간이 T1에서 T2까지 흘렀다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을 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요 점과 요 점에 이렇게 연결된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란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기울어진 거죠. 자, 다시 볼까요? 기울어졌어요? 안 기울어졌어요? 안 기울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된 것도 기울어진 거잖아요. 공 놓으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기울어졌기 때문이죠. 이때 비율이에요.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기울어졌죠. 공이 더 심하게 굴러갈 거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만큼에 갔을 때 얘는 요만큼 올라갔고요. 요 비율이에요. 얘는 똑같이 요만큼 올라갔을 때 좀 연장하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건 비율이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x고 y축이라고 하면 보세요. 요 비율, 그러니까 x하고 y라고 요 비율, x가 요만큼 움직였을 때 y가 이만큼 올라갔느냐, 이만큼 올라갔느냐로 따진 게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크다고 하는 거죠. 그 값을 a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양변하면 y는 ax에서 a가 기울기다. 요 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그래서 요 비율이에요. 얘가 이만큼 갔을 때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큰 거고 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울기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요만큼 이동했을 때 요만큼 이동한 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순간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긴 순간 어디 구했니? 여기 B점을 구했네요. 그래프 보면 요 접선이 바로 요 점에서 순간 속도가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봐요. 시간 간격을 굉장히 좁게 잡는 거예요. 짧게 잡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을 연결해서 요 지점과 아주 작은 요 지점 하면 여기가 요 부분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직선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원이 있어요. 누가 봐도 원이죠. 근데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넓게 잡으면 분명히 곡률이 저어지지만 굉장히 짧게 잡으면 직선이 돼 버립니다. 볼까요? 여기 지워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지워 볼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습니까? 선생님 직선 그려볼게요. 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짧게 보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게 직선인데 이렇게 짧은 직선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되게 싫어. 그래서 어떻게 싫은 게 아니고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길게 연장해서 이걸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되겠죠? 결국엔 요것도 요거 기울기분에 요거 기울기 요거 직선 따지는 건데 그거 연장해서 이렇게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는 따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살펴보면 돼요.
평균이란 거는 시간 간격이 널찍널찍하고 그다음 순간은 시간 간격이 굉장히 좁다. 그럼 여기에 직선이 된다는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뭡니까 여러분들? 이게 미분의 개념이에요. 뭐 미분, 적분 뭐 어렵다고 하는데 미분 정말 기가 막힌 수학입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힌 수학이죠. 미분 적분만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툴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곱하기란 건 여러분 뭐죠, 여러분? 곱하기는 더하기입니다. 누적의 개념이에요. 2 곱하기 10이란 거는 뭐다? 2를 10번 더하라는 거죠. 근데 곱하기란 개념을 모를 때는 2를 10번 더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 곱하기란 개념을 알면 2 곱하기 10 10번 실제로 안 더해도 20이란 거 알죠? 굉장히 편리하죠.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죠. 선생님 이걸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100 그러면 2 100번 더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또 이제 이런 게 생각이지. 그렇죠? 곱하기 몰라도 그렇죠? 100을 2번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자, 따지지 말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총 정리를 할 건데 얼마나 많이 이동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가 되겠고요. 이거랑 반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양적인 개념으로서 정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질적인 개념을 우리가 물리에서 다룬다는 거죠. 그것은 변이었습니다. S하고 화살표 표시해 주면 되죠. 방향이라는 게 플러스가 됐었죠. 이렇게 양과 질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질적인 개념, 즉 뭐냐면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을 둬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빠른가라고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빠른가를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속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속력은 그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이 기준 얼마만큼 시간 동안이고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변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변화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보다 훨씬 더 질적인 개념으로 바뀌지만 또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이쪽이 좀 더 질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기의 변화기 강도, 즉 쉽게 말하면 빠르기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변하니 또 여기만 되면 되는데 이 물리는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 빠르기마저 우리가 분석해야 돼. 아까 그 스포츠카 같은 경우 카트와 스포츠카의 차이 몇 초 만에 가속되느냐 이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속도마저도 그렇죠? 얼마만큼 또 속도의 변화가 얼마만큼 시간 안에 일어나느냐 또 한 번의 강도를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더 질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누게 되면 이쪽이 질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더 질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가속력은 없나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쯤까지 왔으면 벌써 질을 이 정도 질 정도 따지고 나서 더 질적인 걸 따질 정도면 이미 물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물리 어떤 자연과학에 취미가 있거나 거기에 소양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 양적인 개념 필요 없고 요거 하나로만.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이것도 벡터 표시 해줘야 되겠네. 그렇죠? 여기는 뭐 양도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방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는 굳이 나눌 필요 없다는 거죠. 요거 하나면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렵게 봐봐요. 쌤 설명했지만 여기만 한번 봐볼래요? 벌써 델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변화를.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질적인 개념으로 강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계속 이 얘기였어요. 근데 딱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내용을 잠시 잊어버리고 칠판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우와, 물리 대단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뭐 보면 뭐 물리 교수님들이나 뭐 인터뷰 같은 것도 할 때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봐도 칠판에 뭐 막 써놓고 딱 이러면서 뭐 블랙홀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대단한 분들인데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알 수 있는 한글로 쓰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뭐 이렇게 방향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나타내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데 평균 속도의 개념. 자, 요거 중요합니다. 평균 속도. 여기서 수학에 굉장한 테크닉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곱하기 배움으로 해서 굉장히 덧셈을 편리하게 한다고 그랬죠. 덧셈의 그러니까 곱하기는 뭐냐면 덧셈의 누적입니다. 그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2 곱하기 100은 2라는 것이 계속 누적돼서 100번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잖아요. 설마 이것도 외웠어요, 그러면?
그냥 구구단 외우라 그래서 막 선생님 쫓아다녀서 막 도망다니면서 외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령 그랬다 해도 이제는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균 속도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툴을 하나 얻을 겁니다. 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예를 들어서 500km예요. 거리상.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워입니다. H는. 그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버스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버스의 속력 어떻게 구하냐면 거리를. 그렇죠? 뭐 0에서 출발하니까 뭐 빼기 0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시간도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5 빼기 0. 원래 이 개념인데 이것도 이렇게 쓰면은 초등학교 때 막 그 중학교 때 이런 거 쓰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단 말이지. 막 선생님 어려워요 막 이러면서 엄마 너 왜 안 가니 그러면 뭐 급식이 맛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 다 띄고 그냥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돼 해서 100km/h라는 게 나오죠. 여기가 미터고 여기는 hour였기 때문에 이거 단위도 그대로 써주면 미터가 아니지 킬로미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버스의 속력은 얼마? 100km/h예요 라고 하면은 너무 잘했다고 해서 막 박수치고 막 우리 막 노래 불러요 이러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너무 모두가 다 행복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되짚어 봐야 된다. 아까도 물리에서 설명드렸지만 뒷부분에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버스라는 것이 5시간 동안 달리는데 100이라는 속도 하나만 가질까? 예를 들어 그럼 버스를 탔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 버스는 뭐 언제 뭐 정시 몇 분에 출발해 가지고 뭐 5시간 후에 뭐 부산역에 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그러면 딱 안전벨트 매자마자 그냥 바로 100으로 빡 뛰어요. 100으로. 막 휴게소도 안 쉬어. 뭐 빨라지고 느리고 그냥 100 그냥 막 가 그냥 계속 100. 5시간 동안. 기사님 저기 화장실 좀 안 돼. 그러면서 막 100. 그리고 딱 도착하면 딱 0. 5시간 내내 주구장창 100으로만 가냐 이거예요. 아니지. 100보다 빨라질 때도 있고 느려질 때도 있고 정류장에 설 때도 있고 뭐 여러분 가서 오뎅도 하나 어묵도 하나 먹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속도의 변화, 속력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는 단 하나의 얘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고 그냥 했는데 굉장한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평균값이라 해서 대표값이에요. 실제로 100은 아니지만 100으로 5시간 가면 결국엔 똑같이 이거예요. 100이라는 속력으로 5시간을 가면 결국에는 500km를 가서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즉 결과는 우리는 물리에선 결과를 했죠.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똑같으면 해피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얼마나 재밌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20만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3일째는 3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막 더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만 원, 50만 원. 그러면 5일 동안 총 번 돈은 이거 다 더해야 되겠죠. 짠짠짠짠 더하면 150만 원 됩니다. 그렇죠? 맞죠? 네, 선생님 더하기 약해요.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방송인데, 그렇죠? 이게 학교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거를 지금 다 더해서 150만 원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일어나나? 다 더해서 5일로 나누면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면 30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다 더해서 150만 원 나온 거나 결국엔 5일이었죠? 30이라는 평균으로 어떻게 됐다? 5일을 벌었다 하면 150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간단한데요? 선생님 이거 뭐 별로 안 간단한 거 같죠? 그죠? 별로 말이 이상하다. 별로 안 간단한데요? 별 차이 없는데요? 아니지. 이걸 선생님이 5일로 끊어서 그렇지 360일로 생각해봐요. 365일로. 그러면 365일을 이걸 다 더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365 평균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평균값으로 365를 곱한 거랑은 엄청나게 단순한 계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수학적인 툴입니다. 되시겠어요? 즉 얘는 실제로 이렇게 과정이 다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평균을 이용해가지고 딱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하나의 수학적인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평균을 구하는 게 선생님 그럼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물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규칙성이거든요. 지금 요거 같은 보면 이런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어차피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공통적이죠. 그럼 이렇게 평균 내면 어떨까? 봐요. 어차피 이렇게 규칙이 보이니까 제일 작은 녀석하고 제일 큰 녀석하고 그냥 얘 둘을 더해서
절반으로 끊어내자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그거의 중간으로 끊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만 원하고 50만 원하고 더해서 절반으로 끊어내면 60의 절반이니까 30 나오죠. 여러분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평균하고 값이 정확하게 똑같이 떨어집니다. 즉 평균 구하는 방법도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속은 건가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간단한 툴은 바로 뭐냐면 규칙성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규칙이 없고 여기 10이었다가 12였다가 뭐 8이었다가 3이 막 3이었다가 들쑥날쑥이면 어쩔 수 없어.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나눠야 되지만 평균을 구해야 되지만 이렇게 뭐 10이 됐건 아니면 규칙성이 없이 다 0, 예를 들어 다 10이야. 3일 동안 10이야. 그럼 처음 거 끝 더해가지고 어떻게 돼? 20에다가 절반 나눠도 어떻게 된다? 10 나오죠. 즉 이렇게 규칙성이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구하면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규칙성이 중요하냐? 자연에는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자, 9.8m/s 제곱이라는 가속도라는 거 있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매 초당 10, 대략 10이죠.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10으로 얘기하는데 10씩 뭐 속력이 늘어난다, 속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10씩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 요거 하나 적어줘요. 평균 속력 구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 평균. 그래서 이거 평균 속도라고 하면은 자, 여기 어떻게 돼? 처음 속도 그 다음에 나중 속도를 더해서 그냥 절반으로 끊어내라. 이게 바로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적어뒀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쓰이는지는 차차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속도하고 이동거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교재 19쪽에 있는 건데 이거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일정해 안 변해요.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되냐? 점점 증가한다. 이거 여러분 이거 그래프를 선생님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 이것도 요거 좀 혼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을버스가 시속 30이에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속도가 일정하면 이동거리, 쉽게 말하면 변이도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지.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요 위치에서는 얘들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마을버스를 탔는데 30으로 가요. 속도는 일정해. 계속 30으로 등속 운동한다. 30으로. 그럼 어떻게 돼? 시간 지나면 학교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변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30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집 앞에만 있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변이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늘어나서 집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학교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우선 여기 순서대로 잠깐 이렇게 짚어주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뭐 넓이가 이동거리고 기울기가 뭐 변이 이거 아직 하지 마. 예, 아직 그래프도 제대로 지금 볼 줄 아는 친구들이 적어요. 근데 뭐 벌써부터 이거 하지 말고 우선은 선생님 얘기 듣고 이것만 그래프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상대 속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상대 속도라는 것은 자, A가 본 B의 속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표기는 요건데 중요한 거는 뺀다는 얘기는 요 A가 뒤에 빼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변화량 볼 때도 내가 기준이에요. 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일 때 내가 볼 때 나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대 속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렇죠. 뭐 내가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나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면 바로 상대 속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데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일반적으로.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A는 이렇게 플러스 3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B는 이렇게 플러스 2로 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A가 B를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A가 B를 볼 때는 자, B를 볼 땐 내가 3으로 가는데 내가 3으로 안 간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럼 내 속도를 0으로 만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플러스 2로 가고 있는데 나는 나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을 해줘버리면 된다.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로 오고 있는 거예요. 즉 얘는 2로 갈 때 3으로 간다는 얘기가 이쪽으로 뒤로 1로 오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럼 얘가 C를 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C를 볼 때는 3으로 가고 있는데 얘도 3으로 오니까 6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그거 얘 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3 해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 6으로 오고 있는데 방향은 이쪽으로 오고 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럼 B가 A를 보면 뒤통수에 있다고 보면 내가 2죠? 플러스 2죠? 그럼 나 0으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해주면 플러스 1로 즉 A는 플러스 1로 이쪽으로 오는 걸로 보이고 얘는 마이너스 2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5죠. 자, C는
마이너스 5. 즉 얘가 5로 오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되겠죠? 나는 정지하고 있을 때 얘가 5로 오고 있어. 이렇게 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C 한번 볼까요? A를 볼 때는 마이너스 자기가 3이니까 플러스 3을 해주면 자기 속력이 0이 돼버리죠? 그럼 플러스 3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6으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플러스 3을 해주면 얘가 플러스 2로 오니까 플러스 5로 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어디 문제냐? 25쪽 문제네요. 자, 새 학생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고 돼 있는데 A와 C 중 B와 먼저 만난 학생은 A다. 자, B와 기준이에요. B. 그럼 나는 정지했을 때 A는 플러스 1로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5로 오고 있죠. 근데 여기 10m예요. 자, 10m를 1이라는 속력으로 오니까 시간 얼마 걸려요? 10초 걸리죠. 그렇죠? 20m를 얘는 얼마의 속력으로 오고 있냐면 5로 오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방향은 이쪽이고. 그럼 얼마? 얘는 4초가 걸리죠. 그럼 4초 걸린 애가 빨리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만나는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B가 되는 거죠. B가 아니고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C가 만나는 시간은 5초 후라 그랬는데 A와 C가 만난다고 했을 때 보세요. A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정지해 있고 C가 오는 걸로 보면 6으로 오는 거죠. 그럼 얘의 입장에서도 똑같아야 돼요. 이해가요? 내가 정지해 있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A는 플러스 6으로 얘가 6으로 온다. 즉 6과 6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방향은 뭐 내가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 얘가 1로 6으로 오고 있어. 얘는 아니야. 제가 이쪽으로 6으로 오고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와 C가 만나는 시간 5초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얘가 정지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6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총 거리는 30m인데 속력이 어떻게 돼요? 6으로 미터/세크로 오기 때문에 자, 이거 계산하면 5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초 후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볼 때 A와 C의 속도의 크기는 같다고 했는데 B가 볼 때 A는 플러스 1로 이쪽으로 1로 오고 있고요. 얘는 이쪽으로 5로 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게 아니고 C가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잘못돼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는 어렵게 생각해서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내 속력만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해서 부호만 여러분 관련하세요. 이 부호를 지금 뭐 굳이 부호할 필요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 연습을 해두세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또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선생님도 지금도 물리 문제 복잡한 뭐 이런 간단한 문제 말고 복잡한 문제 풀 때 굉장히 이제 곤욕스러운 게 부호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태양이 뜨고 별의 일주 운동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 시계 방향 반시계 되게 혼동스러웠죠. 부호도 마찬가지 방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 속도의 문제는 요거 한 문제 해결하면 아마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문제 한번 여러분들 차근히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생님이 스칼라량, 벡터량 설명했지만 그 전에 우선 양적인 개념, 이건 선생님이 설명 붙인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질적인 개념의 감각을 익혀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방향이 더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질적인 개념이 되고 또 시간이 들어가면서 강도가 들어가면서 더 질적인 개념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양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변화의 양입니다. 변화량은 변화되는 양을 보겠다는 거예요. 숫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의 크기를 보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주면 우리가 세기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재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